반갑습니다. 기계설비 기술사 박종인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소방기술사들 모이는데 설비 기술사가 왔어요. 어쨌든 오셨으니까 어쩌면 대표 자격으로 송년과 또 새해를 다짐하는 시간이기에 축하를 드립니다. 내년도에 어렵다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큰 성장과 발전이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평생 설계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설계만 했어요. 다른 데 눈을 펼치지 못하고. 그런데 제가 설계를 하면서 늘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공조와 제한 겸용 댐퍼 덕트 시스템을 늘 설계를 하면서 과연 겸용 댐퍼 책임자가 누가 될까? 왜 이 부분에 대한 솔루션은 아직도 없는 거야. 대한민국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공조기술사인 제가 이런 고민을 함과 같이 소방기술사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을 같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면서 오늘 이것만 잘 들어도 여기 와서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공조와 재현 겸용 방식의 설계. 두 번째로는 재현 시스템에 대한 설계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팔아먹고죠. 제품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자, 우리는요, 공조와 재현 덕트 설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제한되어 있고 모순되어 있는 설계 부분들을 계속 진행해 왔어요. 특히 공조 및 제형 겸용 덕트 시스템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강요된 변화를 우리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지관리법입니다. 소방은 1년에 2번, 기계설비는 1년에 1번씩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데 설계에서 특히 제언에서 풍량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저도 알고 여기 계신 모든 기술사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가 오늘 드리고자 섰습니다. 그래서 보통 겸용 방식으로 설계를 할 것인가 분리 방식으로 설계할 것인가. 야, 골치 아파. 전부 다 분리 방식으로 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지하철 층고 3m씩 잡아놓고 설계를 하면 되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겸용 방식이 필연인데 이 겸용 방식의 한 예를 제가 드려볼게요. 그 녹색하고 파란색이 되어 있는 게 공조 덕트입니다. 검정색하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제한 덕트예요. 공조 덕트에 제한 덕트를 입힌 게 된 겁니다. 아마 우리가 바라볼 때 이 경우의 수가 거의 90% 이상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설계하는 설계자로서 봤을 때 많은 덕트가 그 다음에 SMB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공조와 제한 겸용 덕트 방식의 문제점을 우리가 하나씩 볼게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의 대부분의 방식은 하나의 닥터를 통하여 제형과 공조를 겸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볼륨 댐퍼가 문제예요. 평상시 365일 사용하는 것은 공조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제한 댐퍼는 거의 온오프 기능만 하면 되죠. 뒤쪽에 있는 공조 댐퍼는 그 풍량에 맞춰서 TAB 조절이 딱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 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이 부분에는 거의 급기나 배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변경되어 있는 최근에 적용하는 방법은 공조 분지 그렇게 하고 우리는 별도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소방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하죠. 그러나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엄청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냐? 죄송합니다. 이 세 번째는
하나 가지고 완벽하게 공조 풍량과 제한 풍량을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잖아요. 공사비도 절감되고 편리하고 여러 가지 유지 관리에도 우리가 괜히 지적받을 이유도 없게 되는 현상이죠. 자, 그렇다면 공조와 제한 덕트 분리 방식 적용이 실제로 어려울까요? 맞습니다. 지하 1층에는 이렇게 많은 수의 공정의 배관이나 덕트들이 들어가게 돼요. 자그마치 17개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제연을 단독으로 추가할 수 있는 공간은요, 1m를 더 추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천정대 공간을 3m를 확보를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죠. 현실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통합 설계가 필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조와 제한 분리 방식이 불가능하다면 공조 덕트에 제한 덕트를 추가하는 방식은 이제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식을 이 문제점을 없애는데 주안점을 두면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무엇인가? 천정 내 디퓨저 수량이 증가합니다. 공조와 제한을 따로따로 설치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공조 덕트와 제한 덕트에 분지 덕트가 많아져서 뭐가 발생하죠? 누기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세 번째는 덕트 설치 증가로 인해서 공사비도 사실 증가하고 있어요. 많은 수량의 SMD 설치로 풍량 조절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누기량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5만 CMH의 그 제한 풍량을 팬을 5만으로 잡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 여기서 누기량 하는데요. 이 누기량이 얼마나 팬 풍량에 적용할 것인가?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10%에서 20%는 충분히 안전율을 적용해야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통합 설계를 해야 하느냐? 그래, 제어는 소방 설계가 하고 공조는 공조 엔지니어가 하는데 이것을 다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그림에서 보았다시피 이런 모순된 설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통합 설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뭐냐? 분지 덕트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분지 덕트 최소화하는 목적은 뭐냐면 누기량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스마트 댐퍼 누기율은 500파스칼일 때 4cmm의 그 누기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4cmm은 시간당 240cmh고요. 50개의 그 분지량이 연결되어 있다면 12000cmh 풍량이 실제 그 누기가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닥트 누기량은 제외한 상태입니다. 하여 분지 닥트 최소화가 사실은 관건입니다. 누기량의 덕트 누기량이 제외된 상태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누기량을 해소할 수 있는 팬 풍량을 확실하게 10%에서 20% 적용해주면 여타한 풍량 저하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설계의 예를 볼게요. 특징 지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설계를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보기 좋은 그림을 하나 가져온 것이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공조 덕트입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제한 덕트입니다. 이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제한 겸용 공조 통합 설계를 한다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SMD 줄일 수가 있죠. 덕트 최소화 줄일 수 있죠. 거기에 따른 누기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시다시피 파티션이 아주 작은 것이 많이 분산이 되어 있어요. 공조 덕트는 여기 디퓨저가 급기 2개, 배기 2개 있는데 배기 덕트에 제한 배기 그릴을 이렇게 추가로 쭉 했습니다. 이걸 전체 세어보면 약 70개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닝별로 온오프를 하잖아요. 근데 가압은 전체로 70개 다 되기 때문에 누기량은 70개가 다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죠. 통합 설계를 했다라면 제한 덕트가 필요 없이 설계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또 예를 좀 스케치를 한 것을 보여드릴게요. SMD가요 전체를 개수를 헤아려보면 124개가 들어갑니다. 제가 대강 스케치를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SMD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식이 있을까? 그 구역대로 동일하게 나눴더니 사실은 SMD가 24개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요 소방기술사 따로 공조기술사 따로 이렇게 설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어는
소방이 책임지든지 공조가 책임지든지. 그러나 소방이 책임질 일이 없잖아요. 대다수는 공조가 하니까. 그래서 통합설계 경우는 이게 필연이다. 공조 공간을 해결하고 누기량을 최소화하고 공조 디퓨저로도 적게 설치하고 공조 덕트도 적게 설치하고 유지관리 점검 포인트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 댐퍼가 뭐 어떤 기능이 있어야 하느냐? 첫째는 열린 기능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닫힌 기능, 세 번째는 고장 유무 확인 기능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풍량 조절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유일하게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풍량 표시 기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설계나 감리를 시행하실 때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통합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풍량 검증 방안 중에서 풍량 표시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겠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누유량을 감안할 때 안전율을 10%에서 20%를 반드시 적용을 해 주십시오. 제어구역은 소방기술사가, 공조와 재현 통합설계는 기계설계기술사가, 통합설계 이후에 소방기술사가 재확인 절차로 이것을 마무리되면 주겠습니다. 시스템 잠깐 1분 만에 소개하겠습니다. 기존 시스템은요, 모니터에서 중계기를 통하여 수십만원 연결되는데 이 케이블은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지금은 디지털화 시대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 스마트 제어기기를 통해서 중계기를 거쳐서 수십만원으로 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공사비가 현격하게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 중계기로 가는 모든 선들은 한 선이면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공사비가 엄청나게 절약이 됩니다. 나머지는 스위칭 기능이라든가 프리징 기능이라든가 이것은 디지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컷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능이 여러분 감리 현장에 중공도 현장에 재현 설계 이런 기능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현 모드인데 댐퍼 개소마다 풍량이 요구치되는 풍량이 적시되어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유지관리도 편하고 감리의 중공검사도 굉장히 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조 시에는 공조 모드의 풍량을 표현해낸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조 겸용 재현 댐퍼 시스템에서 문제점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설계를 잘 적용을 해서 그동안은 솔루션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못했는데 지금 이 완벽한 솔루션이 구비되어 있어서 이것을 적용하여서 여러분 현장이 행복한 현장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